안녕하세요. 안심 한의사 안철호 한의사입니다. 수많은 병원을 돌며 검사란 검사는 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정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관없이 당장 죽을 만큼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부터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까지 증상은 실제 하는데 원인이 없다니 아마 나 혼자만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 갇힌 기분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실체는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오늘은 이 자율신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신경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 환경이나 내부 변화에 맞춰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며 음식을 소화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자율신경의 역할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교감신경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돕습니다. 동공을 확장하고 심박수를 높이며 혈류를 근육으로 집중시키죠. 한마디로 전투 모드를 만들어주는 신경입니다. 이어서 부교감신경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쉴 때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시킵니다. 심장 박동을 늦추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며 신진대사를 안정시킵니다. 이건 회복 모드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이 두 신경의 상호작용이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 자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교감신경은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몸은 24시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그 결과로 온갖 신체적 고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여러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하지만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착각하기 쉬운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만 6시간에서 7시간 확보되면 언제 잠을 자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주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몸이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 수면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신경계와 면역력은 주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재정비됩니다. 낮 동안 곤두서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예민해진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무너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는 회복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최소한 7시간의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 환자의 70에서 80%는 이미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된 상태입니다. 몸이 이미 과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격렬하게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더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교감신경을 더 깨우는 행동입니다. 이미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죠.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는 산책으로 뇌와 몸에 휴식을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번아웃이 온 것처럼 머리가 멍하니 집중이 안 될 때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게 되죠. 하지만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인위적으로 자극해 뇌를 깨우고 혈압을 높입니다. 이미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카페인을 더하는 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안정을 찾아야 할 시기에 뇌를 강제로 흥분시키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도 믹스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신 생강차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돕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뇌의 과부하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이 침대에 누워서 긴장을 푼다고 스마트폰을 보시지만 우리 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뉴스피드, 소셜미디어 속 타인들의 삶, 자극적인 짧은 영상들, 이 모든 정보는 뇌에게는 처리해야 할 일거리이자 새로운 자극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전투 모드인 교감신경을 끄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마치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를 시켜야 할 시간에 주문서가 계속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뇌가 진정으로 오프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뇌에게 이제 더 이상 처리할 정보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비로소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도 모르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습관입니다. 몸이 과열되었으니까 식히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음료를 즐기거나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 아래서 얇은 옷차림으로 오래 머무는 습관이나 찬물로 샤워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온도 변화, 특히 추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차가운 음료가 위장으로 들어가거나 살갗에 찬바람이 닿으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즉각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죠. 즉, 교감신경을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고 혈액순환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특히 자율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남들보다 추위를 더 잘 타고 몸이 차가워질 때 소화불량이나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의도적으로 자주 마셔 내부 온도를 유지하고 겨울엔 목도리나 장갑으로, 여름엔 얇은 겉옷으로 외부 온도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세요. 몸이 따뜻해야 자율신경도 비로소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5가지 습관,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으로 신경의 수리 시간을 확보하세요.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무리한 근력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카페인 등으로 지친 뇌를 채찍질하는 대신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보시고, 광원 차단과 정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잠들기 1시간 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몸을 차갑게 하는 아이스 음료 같은 습관을 버리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회복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고치려 하기보다 내 몸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이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자율신경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고 지긋지긋한 통증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 모를 증상 때문에 홀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겪고 계신 증상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시간 틈틈이 직접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